신한금융투자 손영채 차장과 오늘장 정리하면서 내일장은 어떤 부분 주목할지 들여다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한마디 알려주세요. 네, 오늘장 한마디는 세 가지 조건으로 정해 보았습니다. 세 가지 조건이 뭘까요? 네, 주요 이벤트를 앞두고 현재 지수가 좁은 박스권 내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인데요. 차별화가 심화되는 현 시장에서 지수가 추세 상향하기 위한 요건들이 그것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중요 저항선에 도달한 코스피인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 3,200포인트 수준의 저항대에 도달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가격대가 바로 지난 7월달 횡보국면의 바닥권이기도 하기 때문에 강한 저항이 예상되는 구간이고요. 만일 이를 뚫고 추가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2,350포인트 수준까지는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저항대가 2018년에도 비슷한 흐름이 있었는데 이를 뚫지 못할 경우 조정폭이 확대된 사례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매주 말씀드리는 것 같은 외국인 순매수 여부입니다. 지속성이 핵심인데요. 앞서 말한 저항대 구간에서 매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수 전체의 레벨업을 위해선 외국인 순매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확인되어야 할 것 같고요. 끝으로는 원달러 환율이 되겠는데 추가 하락 가능 폭이 제한적입니다. 달러화 지수는 단기 하락세가 진행되다가 다시 반등할 기미가 보이고 있고요. 결국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요건 3,200포인트와 외국인 순매수 그리고 원달러 환율 현재로서는 어느 것도 달성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수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배터리와 정치 테마 그리고 일부 바이오 제약의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이슈 등 계속해서 단기 트레이딩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입니다. 음, 네, 그러면 오늘장에서는 중요하게 보는 점들 어떤 게 있으신가요? 네, 오늘장 체크포인트는 첫 번째로 미국 증시가 노동절로 휴장한 가운데 중국 8월 수출 지표 관망과 미국 고용 쇼크 영향에 지수는 하락을 했는데요. 전기전자 업종 중심으로 매물이 많이 나왔고요. 외국인의 경우 5거래일 만에 순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철강과 금속 업종 대체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아무래도 중국 탄소 배출 억제 정책에 따른 알루미늄 가격 급등 소식 덕인 것 같고요. 비금속 광물 등 민감주 대체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업종 내 온도차, 종목별 온도차는 심화되는 가운데 IT 업종 중심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이 쏟아지면서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전기차 관련 인프라 확대와 하반기 실적 추정치 상향 조정 전망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강했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혼조세 양상이었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제한적 상승 흐름 이어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급 그리고 외국인 매매 동향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탄소 배출 규제, 중국의 탄소 배출 규제 관련한 알루미늄 관련 주식들의 주가가 좋았습니다. DI 동일, 조일 알루미늄 상승률 높았고 삼알미늄의 경우에는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전기전자와 소프트웨어 업종 약세를 보인 가운데 화학, 철강금속 상승률이 좋았던 하루였던 것 같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HLB 생명과학 또다시 올랐는데요. 2차 전지와 일부 치료제 관련주를 제외하면 주로 정치 테마와 관련한 종목들이 급등 종목에 이름을 올린 것 같고요. 하락률이 눈에 띄는 종목 중에 지노맨 컴퍼니가 있습니다. 1,000억 원을 들여서 미국의 CMO 공장 인수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유중 관련 루머가 나오면서 기관 매물 쏟아지며 두 자릿수대 하락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포스코, SK하이닉스, SK바이오사이언스 가장 많이 샀고 삼성전자와 카카오뱅크, NC소프트를 많이 팔았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에코프로 BM, LNF, 첨보 등 2차전지 관련주와 ST팜을 샀고요. LX 세미콘과 셀리버리, 주성 엔지니어링 등을 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내일장에서는 어떤 점이 중요할까요? 내일장 체크포인트 역시 두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첫째는 9월 FOMC와 테이퍼링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난주 3,200선을 탈환했던 코스피 그리고 10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강한 V자 반등 보여줬던 코스닥 지수 이번 주 들어서 숨고르기 들어간 모습인데요. 현지 시간 기준으로 21일부터 이틀간 진행 예정인 9월 FOMC를 두고 시장을 뒤흔들 만한 큰 이벤트 FOMC까지는 없기 때문에 관망세가 짙어질 수 있다는 진단이 많은데요. 지난달 잭슨홀 미팅 단기 변곡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테이퍼링이 구체화되었다는 것과 금리 인상 분리해서 생각하겠다는 내용 중에 후자에 대해서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었습니다. 이달 FOMC 역시 테이퍼링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언급될 것이다 하는 부분과 고용 쇼크를 감안한다면 연말까지 미뤄질 개연성이 있다라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나올 거라면 빨리 나오는 게 시장에는 가장 좋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9월 중순까지 시장의 박스권 등락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연일 뜨거운 대선 테마주에 관한 부분인데요. 차기 대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홍준표, 윤석열, 이재명, 이낙연 등 관련주로 분류된 많은 종목들이 펀더멘탈과 상관없이 돌아가면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매에 정말 자신 있는 투자자가 아니라면 지양 내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2017년 대선 때를 예로 든다면 안철수 관련 대장주인 안랩의 경우에는 5만 원대이던 주가가 14만 9천 원까지 3배가량 올랐고요. 당선인이었던 문 대통령, 대마주인 바른손, 그리고 우리들 휴브레인 등 관련주가 최소 5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5월 선거일 기준 지지율이 낮은 후보들은 주가가 미리 빠지고 대통령 당선 시에는 수개월간 관련주들 상승이 이어졌다라는 점인데요. 현재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는 후보는 야권 지지율 1위인 홍준표 의원의 관련주들인 것 같습니다. 초록창 자동 완성 검색어 가장 위쪽에 관련주가 더 있을 정도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한국선제라든지 TBC, MH 에탄올 등 관련 종목만 해도 한두 개가 아닐 정도로 많고 주가 흐름 또한 하루를 혹은 오전, 오후를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변동성이 극대화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년에 한 번 있는 빅 이벤트라는 점에서 큰 차익을 노려볼 만하지만 실질적 정책과 관련된 수혜가 아닌 아름아름 시기의 연결고리는 큰 손실 또한 동반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유념하셔가지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하는 예상이 가장 위험하다라는 것을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테이퍼링과 관련해서 나올 거면 빨리 나오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이번에 오히려 테이퍼링을 발표하는 게 시장에는 약이 될 거다라는 시각이세요? 네, 구체적인 어떤 규모나 시기에 따라서 네. 악재가 될 수도 있고 다른 부분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게 계속 상존하면서 어떤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올 거면 빨리 나오는 게 시장에는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후반에 고용 지표가 좀 안 좋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설왕설래하던데 나오려면 빨리 나오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네요. 그러면 내일장 그리고 향후의 전략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내일장 투자 전략은 9월 10일 이번 주 금요일 정기 변경 예정인 BBIG K 뉴딜 지수에서 얻는 투자 아이디어로 정해봤는데요. BBIG K 뉴딜 지수 아시는 것처럼 배터리 그리고 바이오,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인터넷 게임 관련한 어떤 선도 산업을 정해서 지수화한 어떤 지수입니다. 이 지수가 지금 금요일 날 정기 변경에 들어가는데 결론적으로 SKI 테크놀로지, SK 바이오사이언스, 한미약품 외에 6종목 정도가 편입될 예정입니다. 이들 종목을 매수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고 외국인의 투자 방향과 연결시켜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하는 점을 말씀드릴 건데요. 코스피 주식 전체 시가 총액 중에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비중 32% 정도 됩니다. IT 섹터가 그 가운데서도 44%이고요. 삼성전자가 80%를 넘었었는데 현재는 이보다 10%포인트 정도 빠져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빠진 이 자금이 다 어디로 갔느냐? SK하이닉스와 네이버, 카카오와 삼성 SDI의 나머지 4종목이 전자와 함께 90% 내외의 시총 보유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 자금들이 카카오와 SDI, 특히 삼성 SDI로의 자금 이동이 많았습니다. 결국 반도체 업종 제외하면 잉여 현금 흐름이 꾸준히 우상향하는 기업이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종목들의 등장이 외국인에게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BBIG 중 핵심으로 꼽는 2차 전지에서의 매수, 이런 매수가 부담스러우시다면 잉여 현금 흐름이 우상향하는 다른 종목에 투자해보자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눈에 띄는 종목으로는 영원무역과 NHN, DB하이텍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중에서 토픽 있으세요? 우선 2차 전지를 계속 좋게 보지만 네. 지금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영원무역이라든지 신세계그룹의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기업들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눈여겨볼 만한 종목도 힌트가 나왔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빅이라고 하죠. BBIG 이와 관련된 K 뉴딜 지수 정기 변경 여기에서 또 투자 아이디어도 찾아봤고요. 리오프닝 관련해서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비롯한 종목군들 좀 보자 이렇게 의견을 제시해 주시네요.
저희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일장은 좀 기분 좋은 다이내믹을 봤으면 합니다. 오늘장 좀 밋밋해가지고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잖아요. 종목 진단은 이어지는 진짜 쉬운 진단 시간 잊지 마시고요. 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